첫 번째 소식입니다. 20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에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이며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총선 직전 창당한 국민의당은 호남을 휩쓸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전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여소야대, 원내 1당 교체, 3당 체제 재편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은 6석을 얻었습니다. 무소속은 11석입니다. 야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민심이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새누리당의 참패에는 친박계의 공천파동에 따른 지지층 이탈에다 더민주의 경제 심판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후반기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과반 안정에서 저에게 좀 해달라고 분명히 호소드렸는데 그 점이 안 돼서 무척 현재로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더민주는 당초 예상보다 선전하며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전체 122석 중 82석을 획득하며 새누리당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또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영남에서도 9개의 의석을 차지하며 지지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치사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의 벽을 타파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호남에서의 대패는 앞으로의 행보에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저희 제1야당에 대한 기대감, 또 이 여당이 오만함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더 무엇을 더 변화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며 3당 체제로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제3당이 총선을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은 15대 총선 당시 자민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대립구도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며 앞으로의 전국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변화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남에서도 야권 재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사들이 이번 투표에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더민주가 원내 1당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당선자들의 상당수가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만큼 이들의 복당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소야대 전국과 함께 3당 체제로의 재편을 가져온 이번 총선 결과가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TVK 뉴스 전혁수입니다. 지난해 벼농사는 풍년이었는데 정부와 농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유는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해 창고에 쌓여가는 쌀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쌀 의무 수입량까지 더해져 해마다 재고쌀이 늘고 있습니다. 박동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면이나 빵이 밥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70년대만 해도 국민 1인당 연간 136.4kg의 쌀을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kg, 40년 새에 54%나 감소했습니다. 이를 1위 소비량으로 계산하면 국민 한 명이 하루에 172g의 쌀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밥그릇에 들어가는 쌀은 약 100g. 그러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밥을 2공기도 채 먹지 않는 셈입니다.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20kg의 가격은 4만 원으로 실제 밥 한 공기에 드는 쌀값은 20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보다도 싼 가격입니다. 이렇게 쌀을 먹지 않게 되면서 양곡 창고마다 재고쌀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쌀 재고량은 135만 톤으로 UN 식량농업기구 권장량 72만 톤의 2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재고쌀 10만 톤 관리 비용을 연간 31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쌀을 보관하는 데 드는 돈도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쌀 재고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관세와 유예 때문입니다. 1995년 5만 1000톤이던 국내 쌀 의무 수입량은 2014년 40만 9천 톤으로 8배나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쌀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원조, 대북 지원, 동물 사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쌀 소비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식량 주권 차원에서 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쌀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작된 중국 쌀 시장 개방은 국내 쌀 소비 촉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K 뉴스 박동선입니다. 자동차계의 애플로 불리는 테슬라가 지난주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예약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주문량 32만 5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테슬라 돌풍이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용준 기자입니다. 친환경적인 데다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전기차. 전 세계적인 테슬라 돌풍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올해 북미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 10대 중 4대가 테슬라였습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2003년 설립 초기부터 일본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성장하면서 배터리를 공급하는 파나소닉의 입지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지난해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부문에서 점유율 35.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돌풍이 전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키우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지난해 55억 달러에서 오는 2020년 183억 달러로 3배 넘게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업체의 점유율은 17.7%. 판매선 다변화를 통해서 판매 물량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주도했던 배터리 시장을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GM과 포드에 이어 최근 크라이슬러와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 SDI는 BMW와 아우디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벤츠와 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은 기술력과 시장 규모를 키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BK 뉴스 진용주입니다.